이제 아드님이 이제 학교 폭력에 좀 연루가 돼 있어서 이제 학생폭력자치위원회 학폭위가 열릴 상황이시라고 하는데 이 어떤 절차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송대범 변호사님이 사연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저도 같이 들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들을 몇 가지 여쭤보고 나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학폭위원회가 열릴 거다라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혹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그러니까 교내기구는 이미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되지 않았나요? 아직 진행 안 됐어요.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 학생이 혹은 이 지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뭐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뭐 이런 것을 전달받거나 뭐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아이가 좀 많이 다쳤다고 하던데 전치 한 4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전치 4주요. 네네. 네. 좀 많이 맞아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예요. 입원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옆에서 방조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가해 학생들 여럿이서 피해 학생 한 명을 때릴 때 자녀분의 얘기로는 본인은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때리지도 않았고 뭐 피해 학생도 네. 제 아들이 뭐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네. 뭐 그 가해 학생들 같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편이다. 네. 혹시 학교 쪽으로부터 뭐 의견서 양식이나 이런 걸 전달받으신 건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뭐 네.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어요. 전달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는 그 뭐 향후에 학교 폭력 관련된 위원회가 열리거나 혹은 어떤 절차가 진행됐을 때 뭐 자녀분이 최대한 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절차 같은 게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일단은 용어를 조금 구분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먼저 그 혹시 학교 내의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이미 진행되었냐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린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용어상의 개념이 좀 구분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라고 하고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그 뭐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뭐 교감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 교사나 이런 책임 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서 뭐 서면으로 일단 뭐 사실관계 같은 걸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절차가 학교폭력 전담기구고 다만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아까 전치 혹시 뭐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는지를 여쭤봤던 이유가 그 모든 사건을 만약에 그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몇 가지 경우에만 그 종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2주 이상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2주 이내에 경미한 상처가 있거나 혹은 상처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가령 뭐 금전적으로 뭐 뺏겼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된 경우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세 번째로는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해당 사안에서 2주 이상의 상해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뭐 장기간 벌어진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전담기구에서 종결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등의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다른 학생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걸 담임 선생님께 사실관계 얘기했다는 이유로 추가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에서 종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 두었는데요. 요게 일단 선행적으로 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요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종결이 가능하지만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위원회는 그 교육장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의 뭐 땡땡 중학교라고 하면 뭐 땡땡 교육청이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 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해당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사실관계 중에 보면 피해 학생이 전치 4주 정도를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종결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 이내에 상해가 있었다, 그리고 방조만 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 이런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전담기구에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 전담기구가 종결이 되고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가 된다면 학교폭력위원회도 다양한,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그 가해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총 유형은 현재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총 9가지 정도를 정하고 있어요. 9가지는 뭘 정하고 있냐면,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이게 가장 경미한 것이 1호, 가장 중대한 것을 9호의 순서로 낮은 것부터 그 가장 강한 것까지 순서대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해 학생의 기준에서는 1호 처분과 가까울수록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가해 학생을 9호 처분에 가깝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1호 처분은 가장 경미한 것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가 가장 경미한 1호에 해당합니다. 1호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육하원 측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라는 서면 사과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의 내용으로 발령할 수 있고요. 2호에서는 뭐 피해 학생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이제 사회봉사. 이 1호에서 4호 정도까지가 이제 좀 경미한 내용이고요. 이제 5호 처분부터 5호는 이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6호는 이제 학교에 못 나가도록 되는 이제 본격적인 출석 정지. 7호 처분은 이제 그 학급 교체. 8호 처분은 전학. 그래서 5호부터 8호까지가 비교적 중대한 그 학교폭력위원회 결정 사항에 해당하고, 가장 중요한 9호 처분은 이제 퇴학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되면 1호부터 9호 사이에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1호는 경미하고 9호가 가장 중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가해 학생, 방조로 가담하게 된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1호 처분에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육하원칙과 사실관계에서 가담 형태에 대해서도 소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학부모님들,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그 변호사님 이거 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제 아이가 이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받았는데 이게 뭐 학교생활기록부에 계속 평생 남는 건가요? 혹은 뭐 진학이나 이런 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라는 부분을 또 질문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주신 김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 1호부터 4호까지, 그러니까 서면 사과부터 학급 교체까지가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호부터 4호까지의 그 뭐 학교 봉사, 뭐 보복 금지, 서면 사과, 학급 교체가 내려졌다면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드시 기재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받으면, 다만 졸업과 동시에 그 해당 사항은 되도록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재학 중에는 그 학교 폭력 사항이 남지만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이제 삭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5호부터 8호까지는 좀 중대한 처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봉사, 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그다음에 출석 정지, 전학 같은 내용은 이 사항은 출결사항, 특기사항으로 해당해서 졸업일로부터 2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남겨두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예외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은 하도록 이렇게 내용은 남겨 있고요. 또 이제 그 내용으로 가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업 중단 전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졸업했을 시점, 그러니까 뭐 3년의 교과 과정인데 1년 반에 중단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그 3년 졸업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2년까지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구호 처분에 해당하는 퇴학 같은 경우는 뭐 해당 기간의 뭐 종결이라든지 2년 경과라든지와 무관하게 삭제 대상이 아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가해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하고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종결될 사안에 몇 가지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해당 사안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 부모와 원만히 합의가 돼서 합의서까지 제출이 됐다. 그러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에도 처분을 가장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학생 부모님과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이제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 부모님한테 함부로 연락하는 게 오히려 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염려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처분을 내리기 전에도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학교의 뭐 학생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께 이제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밝히시면, 그래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뭐 학교 측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 학생 부모님 측에도 이제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에 대한 회복, 그다음에 원만한 합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추가적으로 지금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 너무 다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절차에 따라서 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지금 네. 학폭위 절차나 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제 단순히 뭐 아이들끼리 네. 뭐 투닥투닥하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죠. 학폭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열리게 되면은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또는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조심하실 부분이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는 게 처음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피해 학생이 뭔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잘못을 이제 피해 학생 쪽으로 찾고 싶으신 그런 심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고, 그 피해 학생의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님께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셔서 조기에 이제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그 가해 학생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개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피해 학생 학부모님 입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속이 많이 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일단 치료와 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측에다가는 이 학교 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후속 절차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가해 학생의 가해 사실에 대해서 육하원 측에 따라 소명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고통스러운 기억이긴 하지만 그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따라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학교폭력위원회나 이런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그 방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피해 정도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뭐 피해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이 조력해 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